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즐거운 월요일이고요. 저는 오늘 KBL 중계차 부산을 가야 해서 집에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주말 동안 자모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자모란트의 트레이드는 거의 100%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이고요. 멤피스와는 이제 이미 끝난 사이가 된 듯 보입니다. 자, 이 자모란트, 사실 자이언 윌리엄슨과 함께 NBA 드래프트에 지명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NBA는 자모란트와 자이언 윌리엄슨의 손에 달려있다. 이들이 NBA 얼굴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만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자모란트, 일단 사건 사고 일지와 또 감독 및 팀 동료와 불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왜 멤피스가 모란트를 트레이드 하려는지 그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23년 3월로 올라갑니다. 벌써 3년 가까이 됐군요. 이 자모란트가 덴버 원정을 떠났죠. 네, 그리고 이 덴버의 나이트클럽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송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총기를 노출했어요. 그러면서 NBA로부터 8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철딱선이 없는 놈 하고 말았었는데, 그로부터 딱 2달만 지나서 다시 한번 인스타그램 라이브 영상에서 총기 노출합니다. 2달밖에 안 지났어요. 이거는 지능 문제죠. 그리고 NBA는 칼을 빼듭니다. 무려 25경기 출장 정지 중징계를 때려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자모란트는 한동안 자숙합니다. 하지만 2년도 지나지 않아서 2025년 4월,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경기 도중에 총을 쏘는 듯한 손가락 총 제스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NBA로부터 7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죠. 2년에 걸쳐서 이 포인트 가드가 슈팅 가드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총에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감독 및 팀 동료와 불화도 생겼죠. 일단 2025년 3월 이 테일러 젠킨슨 감독이 해고되기 전에 감독의 새로운 공격 시스템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란트는 나를 위해서 걸어주는 픽앤롤, 스크린 롤이 좋은데 이때 젠킨슨 감독과 또 이 애덤 라로시라는 인물이 지금 마이애미트처럼 노스크린, 무스크린 전술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란트는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5년 11월 LA 레이커스전 패배 이후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모든 질문에 코칭 스태프에게 가서 물어봐. 나는 몰라. 라면서 공개적으로 감독을 무시하고 비판합니다. 자, 구단은 이 발언으로 모란트에게 한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부과했었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모란트는 작전 타임에 참여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란트는 징계 이후에 동료들에게 소외감을 느꼈다고 해요. 이것도 참 웃기죠? 이거는 모란트가 주체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동료들이 모란트에게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지금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점에 투마스 이살로 멤피스 감독은 선수단 앞에서 이 모란트의 리더십 그리고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질책을 했었고, 그리고 모란트는 투마스 이살로 감독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투마스 이살로 감독이 유럽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유럽 농구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살로식 유럽 농구는 한두 명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로테이션으로 돌리면서 아주 고강도의 그런 스피디하고 에너지가 응집된 농구를 펼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란트의 출전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이후에도 모란트는 정체성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살로 감독의 잦은 선수 교체 패턴이 자신의 리듬을 깬다며 불만을 가졌고, 아니 내가 이 팀에서 자렌 잭슨 주니어가 가장 중요한데 왜 우리 둘은 15분 정도밖에 뛰지 못하냐라는 불만도 있었죠.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구단 관계자들에게 더 이상 멤피스에게 뛰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면서 결국에는 멤피스도 트레이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트레이드 루머 및 현재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모란트는 잦은 부상 그리고 경기 외적인 문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모란트가 정신 차리고 농구했던 건 한 2년차 정도까지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는 그냥 정신줄 놓고 플레이합니다. 그냥 애새끼처럼 플레이했어요. 최근 2시즌 50경기 이하 출전했고요. 올 시즌에도 이미 절반 이상 결장했습니다. 출석률 자체가 쓰레기인 선수는 그 선수의 가치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뛰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팀 본템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란트 재능과 생산성 측면에서
포인트 가드 가운데 탑 10에도 들지 못한다. 슛도 못 던져, 수비도 안 해, 운동 능력도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혹평합니다. 자, 그래서 2026년 1월 처음으로 이 멤피스가 모란트에 대한 트레이드 문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수의 팀이 모란트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멤피스는 자렌 잭슨 주니어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도 모란트 위주의 리빌딩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는 밝혔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언론 플레이고요. 이별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자, 마크 스타인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트레이드 논의는 멤피스 구단 프런트와 모란트의 상호 합의에 의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멤피스가 일방적으로 진짜 이제 더 이상 모란트 못 참겠어. 쟤 팔아. 이게 아니라 모란트 캠프와 함께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이쯤에서 이별하고 이제 트레이드에 좀 많이 협의를 해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11월 5일, 그러니까 2달 전입니다. 그 당시에 데이비드 피즈데일, 저 멤피스 감독이잖아요.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 모란트의 멤피스 생활은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미 본인은 신호를 감지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관심을 가져가야 될 부분은 영입 후보군이죠. 자, ESPN의 바비 막스, 셀러리 전문가고 트레이드 시나리오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제 이분 좋아하는데 바비 막스가 추천하는 트레이드 시나리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니까 제발 어그로 댓글 달지 마시고 바비 막스가 추천하는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일단 트레이드 시나리오 1 마이애미입니다. 마이애미는 이번 여름부터 자모란트 영입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마이애미가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마이애미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마이애미가 이번 여름 이후에 가장 영입에 흥미를 느꼈던 선수는 공교롭게도 자모란트였습니다. 그리고 바비 막스가 내세우는 시나리오는 마이애미가 자모란트를 받고요. 멤피스가 타일러 히로와 만기 계약자인 시몬의 폰테키오를 주는 겁니다. 1라운드 픽 없이. 이것도 충분히 해볼만 하죠. 일단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타일러 히로는 당연히 프랜차이즈 스타지만 노만 파웰과 계약을 해야 될지 또 데이비온 미첼도 있고요. 여러모로 지금 히로 혹은 다른 선수를 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셀러리가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히로와 폰테키오를 집어넣었고 트레이드 시나리오 2 삼각딜입니다. 미러키가 자모란트를 받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러키가 모란트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멤피스가 칼 쿠즈마와 케빈 포터 주니어 그리고 2026년 1라운드 픽 스왑을 건네봤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게리 해리스와 현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미러키 입장에서는 모란트 받는 대가로 게리 해리스, 쿠즈마, 포터 주니어 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딜 하는 순간 망합니다. 미러키. 왜냐? 야니스도 볼핸들러예요. 그리고 자모란트도 볼핸들러인데 모란트는 슈팅이 없습니다. 야니스와 모란트는 죽었다 깨어나도 페어링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러키 팬이라면 이 딜은 완전히 반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트레이드 시나리오 세 번째는 토론토와 멤피스 간의 두 팀 간의 트레이드입니다. 토론토가 자모란트 받아오고요. 멤피스가 이마뉴엘 퀴클리, 오차이 아바지, 2026년 1라운드 픽, 로터리 보호. 이렇게 한다면 제가 만약에 토론토라면 해야 되지 않을까. 퀴클리는 좋게 말하면 범용성이 높지만 나쁘게 말하면 무색무취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출석률이 좋지 않고요. 아바지는 이미 미천 드러난 유망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 시나리오 나빼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트레이드 시나리오 네 번째입니다. 바로 사각딜인데요. 일단 미네소타가 자모란트 받아옵니다. 미네소타는 지금 모란트 같은 볼핸들러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멤피스가 랍 딜링엄과 나즈리드 그리고 27년 2라운드 픽을 받아옵니다. 워싱턴은 미네소타로부터 테렌시 셔넌 주니어 그리고 유타는 퍼실리테이터로 참여를 해서 마이크 콘리를 다시 받아들이고 현금을 가져오는 거죠. 이 딜도 저는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 나즈리드 포기하는 게 아깝긴 합니다만 테렌시 셔넌 주니어, 랍 딜링엄 이미 견적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자모란트 영입을 위해서 미네소타가 이런 시나리오도 괜찮다라고 저는 내다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다음 팀은 어디일까요? 이 칼시 스포츠 최근 들어서 이 배당률 많이 매기는 그런 업체인데 1위로는 미네소타를 이야기했고요. 2위가 세크라멘토 26%, 3위가 마이애미 19%, 4위가 미러키의 5%입니다. 지금 이 자모란트가 가장 트레이드 시장에서 뜨거운 선수가 됐잖아요. 야니스는 좀 잠잠해졌고 트레이 형은 이미 팀을 떠났고 라멜로 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루머가 또 잠잠해졌기 때문에 현재로선 자모란트가 가장 뜨거운데 자, 그래서 NBA에서 공신력이 높은 전문가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이 존 홀린저는 자모란트를 영입할 수 있는 또 다른 다크호스는 브루클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홀린저 같은 경우에도 숫자에 미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브루클린 충분히 데려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
굳이 브루클린이 왜 모란트를? 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타임라인도 맞지 않고 지금 브루클린 예를 들어서 예고로 디어민 같은 선수도 키워야 되는데 자모란트 온다 성장에 100% 방해됩니다. 그리고 이 브루클린의 환경, 제가 봤을 때 자모란트 브루클린 가는 순간 또 코트 바깥에서 사고 칠 가능성 높죠. 자, 그리고 브렛 시겔은 클리퍼스 역시 트레이드 협상에서 주목할 만한 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줄만한 에셋이 별로 없고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와닿진 않고요. 제이크 피셔, 미네소타와 세크라멘토는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미네소타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야니스 헤드라인이 나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야니스도 계속해서 트레이드 루머가 있었잖아요. 그 야니스 헤드라인이 나오기 전부터 엄청난 구매자로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마이애미는 뭐 변죽만 올리는 팀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판매자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구매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피셔 같은 경우에는 마이애미를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 매닉스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트레이 영보다 더 많은 대가 받기 힘들다. 멤피스에게 하는 얘기죠. CJ 맥컬럼, 코리 키스퍼트 같은 유형의 선수가 딱 모란트 트레이드에 반대급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 영보다 더 많은 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봤자 멤피스는 이래 못 받아. 그냥 맥컬럼이나 키스퍼트처럼 좋은 롤플레이어들 몇 명과 바꾸는 게 현실적이지 미래에서 기대하지 말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크스 피어스 11월 초에 이미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계약 조건 그리고 모란트의 코트 바깥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트레이드가 된다고 해도 문제 있는 선수끼리만 딜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레이 영이 문제가 있었죠. 일단 트레이 영의 문제는 훨씬 모란트보다 프로페셔널한데 트레이 영의 문제는 뛸 때마다 팀이 진다는 거였고요. 라멜로 볼의 문제는 뭐 뛸 때마다 팀이 진다는 수준은 아니지만 출석률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라멜로 볼 잘 나가고 있고 트레이 영 이미 트레이드가 됐고 문제가 있으면서도 모란트의 반대급부로 쓰일 만한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크스 피어스는 이미 11월 초에 했고요. 자, 그리고 마크 스타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크라멘토는 이 패키지가 아니면 모란트 영입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패키지는 더마드 로잔, 데빈 카터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드래프트 지명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썸 레벨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일단 더마드 로잔 플러스 데빈 카터면 가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위조 지폐예요.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썸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크라멘토가 지금 1라운드 지명권이 꽤 있거든요. 복수의 지명권이 있는데 썸 레벨이라 하는 건 그냥 보호조건 덕지덕지 붙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타인의 이야기라면 세크라멘토는 모란트 영입할 가능성 제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 영은 이미 미드 시즌 트레이드 1호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모란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모란트의 잔여 계약 이번 시즌 39.4밀, 출석률 50% 이하고요. 2627 시즌 42.2밀, 2728 시즌 44.9밀입니다. 좋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데려가도 2시즌 반 쓸 수 있고요. 새로운 팀이. 나쁘게 얘기하자면 이미 악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란트를 부활시킬 수 있고 모란트를 정신 차리게 만들 수 있는 구단만이 자신감 있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멤피스는 모란트를 내보내는 대가로 드래프트 픽과 잠재력을 지닌 유망주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트레이 영 수준이다라고 지금 많이 내다보고 있죠. 자, 지난 12월 18일에 나온 이 잭 로우의 의견, 본인의 팟캐스트 저도 종종 즐겨 봅니다만 이 잭 로우가 한 달 전에 제시한 의견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들어맞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자모란트, 트레이 영, 라멜로 볼 중에 고른다면 셋 중에는 라멜로 볼의 트레이드 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라멜로 볼은 지금 뭐 트레이드 루머 잠잠해졌죠. 두 번째, 모란트의 현재 플레이 단계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모란트가 3점 안 들어가는데 3점이 20% 전후인데 3점 던지죠. 예전만큼 림 어택 안 하죠. 수비는 원래 그냥 뭐 최하 수준이죠. 이러다 보니까 모란트의 현재 플레이는 너무너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는 그런데 라이벌 팀들은 모란트의 부진을 신경 쓰지 않는다. 멤피스를 떠나면 경기력이 바로 향상되리라 믿고 있다. 자, 그 말인즉슨 이미 모란트가 멤피스에서 마음이 떴고 투마스 이살라고 감독과는 아예 궁합이 맞질 않기 때문에 다른 팀들도 지금 모란트가 멤피스에서
궁합 맞지 않는 감독과 뛰기 때문에 이 모양이지 다른 팀 가면 또 괜찮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내다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겁니다. 모란트의 트레이드 가치는 높지 않은데 다른 팀 가면 잘할 거야. 어떻게 보면 좀 양립되기 힘든 그런 이야기죠. 자, 한편으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일각에서 나오는 트레이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면 홈구장인 이 페덱스 포럼 이미 지금 임대가 미계약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스타들을 눌러 앉혀서 구단의 가치, 구장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멤피스는 줄곧 연고지 이전 가능성이 대두되는 팀입니다. 뭐 라스베가스로 갈 수도 있고 시애틀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고지 확장뿐만 아니라 연고지 이전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멤피스는 흥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흥행이 절실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관중을 모을 수 있는 박스오피스급 스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란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팀의 마음이 떴더라도 최대한 잡아둬야 된다. 그리고 모란트를 트레이드해서 내보내게 되면 구단 수익에는 무조건 악영향이다. 이런 의견 때문에 일각에서는 모란트의 트레이드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새 출발하는 게 모란트에게나 팀에게나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굉장히 많은 트레이드 루머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트레이드 마감일이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 과연 자모란트가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상 자모란트에 대한 트레이드 배경과 현재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